자, 시작해보아요. 자, 이번에 볼 작품은 고전시가 단가 6장. 이신의님의 작품이고요. 일단은 본문에 보기 좀 체크하고 가자. 배경 지시 좀 쌓고 가지요. 3번 문제 59페이지 있을 거야. 3번 문제 한번 먼저 보기 좀 체크하고 갈게요. 자, 이 단가 6장이라는 작품은 어떤 작품이냐면요. 귀양살이를 하는 작가의 삶에 대한 성찰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귀양지에서의 어떤 답답함과 외로움 등 복잡한 심경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고 있네. 일단은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배문학이라고 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 연시조야. 그런데 이 두 개의 코드가 역시 모평이나 수능에서 살아가는 코드들이야. 유배문학 작품 여러분들 뭐 재작년에 만원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나오네 안 나오네 코앞까지 갔던 작품이었고, 그리고 연시조라는 갈래 자체가 역시 우리 모평에서도 수능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여기서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눈 동그랗게 뜨고 작품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 두시는 게 중요함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러면 일반적으로 유배문학이라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 첫 번째, 나 당당하다. 왜? 나의 할 일을 했다 라고 하며, 혹은 억울함, 이런 논조를 가져가는 작품도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특히 이건 조선 후기 작품들의 경향이 되게 심한데 사실적인 양상으로 괴로움과 안타까움, 이런 정서들을 노출하는 작품들도 많은 편이야. 그럼 참고로 이 작품은 어디에 속하냐라고 하면 여기와 여기에 그 중간 어디쯤?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여기도 썼지만 다양한 정서라고 표현해, 그렇지? 복잡한 심경이라고 표현했구나. 복잡한 심경 이라고 대체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 양상을 그래서 우리가 잘 봐야 돼. 얘들아, 어쨌든 시가, 문학작품이 나오면, 운문문학이 나오면 정서태도 중심인 건 너무 잘 알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한 수 한 수에 나타난 그 대상에 대한 태도 같은 것. 근데 대상은 정해져 있잖아. 자신의 유배, 신세를 말하는 것이겠지. 그 태도들을 잘 정리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고요. 그럼 이 작품의 배경 지식은 또 뭐가 있느냐? 마저 읽어볼게. 이신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격변기를 살아가면서 임진 외란 당시에는 의병 활동에 앞장섰고, 전란 이후에는 목민관으로서 덕망을 떨치기도 했대요. 목민관, 여러분들 뭐 우리가 아는 용민관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은 정약용 정도 같은 사람이 있죠.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의 올바른 삶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관직도 했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작품은요,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북파가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유폐하자는 의론을 제기하자 강직한 태도로 이에 반대하는 글을 올려 유배를 간 귀양지에서 창작한 작품으로 추정된다라고 돼 있지. 그러면 선지에서 할 말은 뻔히 보이네. 특정한 구절마다 나타난 중심 정서가 이게 맞느냐라고 묻는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작품의 어떤 해석이 정확해야 될 것이고 내용 판단 잘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단가 6장 1장부터 어떤 얘기를 하는 작품인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합시다. 1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보조자료는 펼 필요가 쌤이 이것도 말씀을 안 드렸네. 그 시간 관계상 넘어가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 보조자료에 불굴가와 관련된 문제 세트를 하나 내놓는 게 보이실 거야. 근데 여기에 내 마음 보여내요라는 유명한 작품이랑 정서의 정과정이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그 유배 문학의 효시라고 불리는 작품이 또 세트로 묶여 있어. 한번 풀어봐. 알겠지? 풀어보시고 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지조와 충절과 관련된 시조도 또 실어놨어. 읽어봐. 재미삼아 노는 거 아니야. 읽어보시고 자, 단가 6장 한번 읽어보도록 해봅시다. 자, 뭐라고 하면서 시작하냐면 먼저 1장 장부에 하올 사업이 이 밖에 또 있는가? 아니, 사업을 아는가 모르는가 하면서 얘기를 시작했네. 그럼 장부는 당연히 사내 대장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일 테고, 하올 사업이라는 건 그러니까 할 일을 말하는 것이겠지. 장부로서 해야 할 일을 아느냐라고 말하면 그게 뭔데요? 효제 충신밖에 하올 일 또 있는가? 당연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효, 제, 충, 신의 가치가 제일 중요해라고 말했어. 우리 삼강오륜이라는 개념도 이제 지난번에 오륜가를 통해서 확인했었잖아, 그죠? 그거랑 비슷한 거죠. 효 알고요. 쟤는 형제 간의 우애를 말하는 거고, 충이 누군 건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신은 믿을 신자. 부무 유신할 때 그 신이에요. 친구 간의 믿음, 그렇지?
그럼 이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랄까 그 일반적 도덕률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그렇죠? 양반으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도리.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걸 거야. 그러면서 어즈버 인도에 하올 일이 다만 인간하오라. 그렇죠? 인도에 사람으로서의 도에 맞춰서 하올 일은 다만 인가 이것이 인간하노라라고 말했으니 다 같은 말이야. 그렇지? 할 사업은 후주충신이며 할 일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 내가 유배 가서 이런 말을 왜 하고 있는 걸까? 나 효제 충신을 지키기 위해 내 할 말을 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당당함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태도 정서 판단해 놓으시고요. 오케이, 일장은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쵸? 나는 장부에 도리를 한 것뿐이다. 라면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자. 그럼 여기까지는 당당함이야, 맞지? 2장 넘어가. 남산의 만턴 소리 어디로 갔단 말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남산의 만턴. 던니까 과거해상이네? 소리 다 어디로 갔을까?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런데 이 작품의 배경을 우리는 생각 안 할 수 없는 게 남산이면 어디에 있는 거야? 서울. 그치? 그러면 한양성을 말하는 거겠지, 한양? 한양의 소나무야. 중심 소재 소나무. 참고로 여기서의 중심 소재는 사업이었겠지? 소나무는 당연히 뭘 상징하는 것이겠어? 춘과 지절, 지조와 절개 말하는 것이겠죠. 근데 어디 갔냐고 묻고 있어. 몰라서 묻는 거겠니? 아니까 말하는 거지. 난 후 부근이 그다지고 날리시고. 자, 이거 해석 잘해야 돼. 난 후 부근이 날래시고. 자, 판단 잘해봐. 난이라고 하는 건 임진 외 란을 말하는 거야. 아까 우리 배경에서 제10 쌓았죠? 난이 지나간 후에 북은 근처가 아니에요. 도끼와 날붙이 같은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도끼가 날랬다는 얘기는 도끼가 여기저기 현란하게 휘둘러지는 바람에 소나무가 잘려나갔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겠네? 그러면 이거는 무슨 상황을 말하고 싶은 거겠지? 난 후에 혼란스러운 정세를 말하고 싶었던 것이겠지. 나를 위해 몸을 던진 의병들 그리고 야, 신하라고 전부 다 일관되게 100명 중에 100명이 다 도망갔겠냐? 아니죠. 나쁜 그 백성을 배반하는 나쁜 녀석들이 몇몇 있었을 뿐이지 대다수는 또 백성을 위해서 몸을 떨쳤을 거야. 그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죽어갔어. 그럼 이거는 뭐예요? 현재 국가적 상황에 대한 작금의 현실에 대한 개탄, 안타까움이죠. 오케이? 개탄. 하지만 개탄만 하면서 끝나진 않습니다. 화자는 또 이런 말을 하죠. 두어라 우로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하지만 우로 깊으면 다시 볼 것이다 라고 말했어. 그럼 여기서 이 우로라는 말도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지. 우는 비우자고요. 로자는 이슬로자예요. 그러면 비와 이슬이란 뜻이니까 다시 볼 수 있게 뭘 볼 수 있는데요? 소를요. 그럼 소를 다시 피어나게 하는 힘 같은 걸 말하는 것이겠지? 오케이? 우리에겐 저력이 있으니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나서는 영웅들이 다시 출현할 것이고 훌륭한 현자들이 다시 몸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하는 미래에 대한 뭐야? 기대와 희망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소리입니다. 됐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2장까지 판단했습니다. 자, 이 수에서는 일단은 해석이 그렇게 쉽지 않은 구절들이 몇 가지 존재했어. 그쵸? 부근이 날래다. 오케이? 무슨 뜻이다? 날카로운 도끼가 장렬하는 바람에 수없이 많은 충신들이 소나물이 베어지듯이 없어졌다. 말하는 것이야. 그래서 참고로 이때 우로라고 하는 건 소나무에게선 비지만 이거를 이제 사회적 반영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임금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2수까지 봤고요. 3수 넘어가자. 3수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창밖에 새우 오고 뜰가에 제비나니. 창밖에는 새우 뭐예요? 가랑비죠? 가랑비가 내리고 있고요. 그 와중에 뜰가에는 제비가 날아갑니다. 제비가 나니. 오케이. 파란 펜 써야지. 제비. 제비가 지금 뭐 한다고요? 날아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제비 얘기는 왜 하는 걸까? 적객의 회포는 무슨 일로 끝이 없어. 그런데 적객의
회포는 끝이 없어요. 적객 무슨 뜻이야? 적객은 무슨 뜻이야? 일단 무슨 뜻이야 이게? 지나가는 사람. 몸이 이곳에 속되지 않은 사람. 오케이? 선생님이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3박 4일 여행 갔다 오면 일본에서 선생님 적객이잖아 그러면. 됐지? 그러면 적객이라는 거 하는 건 내가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닌데 라고 말하는 것이니 이거 누구 말하는 거였어? 화자 자신을 말하는 거겠지. 회포라고 하는 건 근심 걱정을 말하는 것일 테니 결국 적객이라고 하는 신세와 제비라는 신세는 뭐가 되는 거야? 대조적 소재로서의 의미가 되는 거겠네? 쟤는 날아간대잖아. 뭐예요? 자유로워. 하고 싶은 거 해. 근데 나는 그걸 못 하잖아.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이겠네?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한숨 겨워, 그러면서 마지막에 저 제비 비비를 보고 한숨 겨워 한대요. 적객이 그래서 하는 일이 뭔데요? 제비의 비비를 보고 한숨 겨워 한답니다. 밤양갱 얘기를 하는 건 아닐 것이고, 그죠? 요즘 비비가 맨날 밤양갱해서 유튜브만 틀었다 하면 밤양갱 난리도 아니에요. 노래는 좋아요. 노래는 참 좋더라. 아무튼 간에 비가 무슨 비야? 무슨 비야? 날비자잖아. 제비가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숨을 짓는데 야 청소 나왔네. 한숨이잖아. 제비를 보면서 한숨을 짓는다는 얘기는 나도 쟤처럼 자유로운 몸이 되고 싶어. 그럼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야? 슬픔과 안타까움, 그쵸? 이라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수였구나. 수마다 정서가 왔다 갔다 버리지. 일관되게 일수부터 육수까지가 쭉 연결되고 있는 게 아니라 나 할 일 했어. 지금은 비록 이렇지만 미래에는 희망을 걸어보자고. 하지만 난 슬퍼. 약간 좀 울증환자처럼. 그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조울증은 아니고요. 자, 그래요. 제비를 보면서 한숨이란 얘기를 했는데 사수에서 이 작품에 너무 뚜렷한 겉에 드러나는 출제 포인트가 하나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적객에게 벗이 없어 공량의 제비로다 라고 하면서 말을 하잖아. 봐봐. 지금 나는 여전히 적객이야. 적객에게서는 벗이 없어서 like 뭐다? 나는 공량의 제비래. 아니 공량 중요한 말은 아닌데 왜 썼을까? 제비. 그럼 봐. 얘도 중심 소재는 제비지. 근데 표시를 보세요. 얘는 차이점이 있는 요소였잖아. 그치? 근데 얘는 뭐예요? 공통점이 있는 요소로서의 제비잖아. 적객이라서 공량의 제비랑 똑같구나라고 말하는 것이니까. 이번엔 제비를 자기랑 같은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량이라고 하는 건 대들보, 그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왜? 건물을 지으면 예를 들어 이 건물이 있을 때 이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그러니까 지붕을 받치는 걸 우리는 기둥이라고 부르고요. 그렇죠? 그 기둥 사이에서 지붕이랑 기둥 사이를 딱 떠받쳐주는 걸 우리가 대들보 이렇게 부르잖아. 그 보를 말하는 거예요. 공량은. 공량, 량은요. 오케이? 자, 아무튼 그러니까 제비들이 그 보 사이에 날아 들어와가지고 뭐 집 짓고 그러고 있었겠지. 오케이, 보고 있나 봐요, 화자는. 그런데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하는지고 이 제비가요. 종일 뭔가를 말한답니다. 정말로 말을 하면 돈 벌었지. 제비가 말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고 뉴스에 나와야죠. 큰 돈 벌겠네요. 근데 그건 아니라 새가 지저귀고 있는 거겠지? 계속 지지배배 지지배. 쌤 집에서 자라고 있는 문칙 코니오였나 우리 녀석 이름이? 아무튼 간에 문칙 이 녀석은 지저귀진 않고 빽빽거려요. 요즘엔 건방져져서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열받게 하는지 되게 잘 알아.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벌어졌어. 내가 저걸 먹고 싶은데 우리가 못 먹게 위험하면 못 먹게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먹고 싶다고 막 화내고 막 부리로 쪼고 그러면 또 우리 막 화내고 미치겠어요. 희한하단 말이지. 아무튼 간에 무슨 사설을 계속 말을 한답니다. 어집어 정도로 번역하는 건 알죠? 내 풀어낸 시름은 널로만 하노라. 자, 내 풀어낸 시름은 자 별표 칠게요. 너로만 하구나 똑같이 써야지. 하노라. 하노라. 요거는 잠깐만 썰 좀 풀어드릴게요. 무슨 소리냐면 자, 요 구절의 해석이 조금 미묘해. 오케이? 이 녀석의 정확하게는 얘 때문에 그래. 이게 하다가 원문이 하다냐 아니면 하다냐에 따라서 뜻이 조금 달라져 버리거든. 오케이? 자, 일단은 요 하다가 아래아래 찍는 하다가 무슨 뜻이지? 두라는 의미죠. 그렇지? 밑에 있는 하다는 많다 할 때 많다요? 그럼 봐봐.
만약에 위에 거 해석이라면 너로만 하여서 문장이었지? 어디 갔어? 내 풀어낸 실험은 너로만 하구나라고 말했으니까 이 하다라는 말 자체가 너로 인해 내 푸른 실험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 그럼 뭐예요? 얘야 너 아니면 내가 말할 것이 없구나.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잖아. 그치? 동일시되는 대상?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 내 친구 먹은 존재. 됐어?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녀석을 밑에 있는 하다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씨름은 너랑 비교했을 때 더 많다라는 말이 되는 거지. 너도 씨름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구나. 난 더 많아 이 녀석아 라고 말하는 거네. 그러면 동일시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묘해지죠. 오케이? 비교의 대상이라는 표현이 가능해질 거야. 이해됐니?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용 설명서 기준으로는 요 버전으로 해석되어 있을 거야.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 알겠죠? 오케이? 그럼 선생님 뭐가 맞아요? 그런 거 쓸데없는 질문인 건 알지?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의 개념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약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내고 싶으면 보기로 주실 거야. 그리고 이거 가지고 낼 일도 없고 그 정도만 알아두자고. 아무튼 중요한 건 거기 공략에 있는 제비를 보면서 너도 나처럼 걱정이 많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 앞에서는 부러워했으면서 지금은 너랑 나랑 똑같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 두 개는 얘들아 누가 봐도 대응되는 쌍 아닙니까? 문제 내고 싶겠지. 그래서 그게 문제화된 게 몇 번 문제? 2번 문제가 되는 거잖아. 겉으로 확 드러나 있잖아. 2번 문제 바로 풀어버리자고. 4번 선지 보세요. A는 화자의 시름을 깊게 만드는 대상이다. 그치요? 너는 자유롭게 날아가지만 나는 못 날아가잖아. 그래서 한숨이라는 단어가 근거시효가 되는 거겠지. 됐니? 그런데 B는 화자가 시름을 풀어내는 대상이다. 그렇죠? 너 말하는 것처럼 나도 너랑 이렇게 말을 하면서 같이 서로 시름을 풀어 제끼고 있어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이니 4번은 정답 맞는 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겠네. 됐냐? 오케이. 소재에 대한 태도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사업이나 솔 이런 데서는 약간 당당한 느낌이 좀 강했다면 여기서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과 슬픔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했죠. 됐나요? 자, 오수 육수 넘어가자. 오수 가보면 인간의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그래요. 인간에게 유정한 벗 뭐밖에 없다. 명월 서리법 강조지. 유일한 친구는 밝은 달뿐이야. 명월밖에 또 없대. 천리를 멀다 아니여 간데마다 따라오니. 그래서 이 명월이 고마운 벗인 이유가 따라옵니다. 야 근데 달이 날 따라온 건 아니지. 내가 달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천리를 멀다 않고 따라와 주는 것이니 그건 뭐예요? 항상 따라와 주는 진정한 벗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그렇지 이제 자연이랑 친구 먹고 있어요. 어즈버 반가운 옛벗이 다만 옌가 하노라. 다만 낸가 다만 너인가를 낸가라고 한 거지. 무슨 법? 의인법 찾아내. 숨어 있어도 오케이 너라고 말하면서 자연과 친구 먹고 있는 상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여기서는 위로 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잠깐만 요거는 같은 정서를 다른 소재로 표현한 거니까 확인하실 수 있겠고 자 육수로 넘어가서 마무리해 봅시다. 마지막 소에서 뭐라고 했어? 설월에 매화를 보려 잔을 잡고 창을 여니. 자 보자. 설월 되게 예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분위기를 생각하면 되게 예쁜 말이지. 하얀 눈밭 위에 하얗게 달빛이 비치고 있는 전경을 그걸 설월이라고 부르지. 설월 속에서 매화의 향기가 있는 중이야. 이때 매화를 보려고 창을 잠깐만 너무 서둘렀네. 매화를 보려고 창을 열었어요. 그러면 화자가 집중하고 있는 대상은 여기서는 매화겠네. 명월과 매화 자연이죠. 근데 매화하면 우리 무슨 얘기 할 것 같다 보이지 않냐? 지조와 절개 또 말하겠지. 축의 상징이니까. 그랬더니 섞인 꽃 여인 속에 꽃이 섞이고 여인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잦은 것이 향기로다. 하지만 그 향기는 잃지 않고 있어. 매화가 뭐 되게 풍성하게 피는 꽃은 아니잖아요. 그죠? 한 송이 한 송이 드문드문하게 피는 녀석인데 섞여 있고 여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뭐 고난을 겪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하지만 그 향기는 잃지 않은 것이지. 잃지 않음 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거 누구 말하고 싶은 거야? 화자 자신의 어떤 상태를 이 매화에 빗댄 거겠네. 섞여 있고 여의어 있다는 거는 그만큼 힘들게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겠지.
그치? 그럼 여기는 뭐예요? 힘겨운 유배 생활의 고통 말하는 거야. 하지만 그 힘겨움 속에서도 나는 뭘 잃지 않아? 향기만은 잃지 않고 있어. 나는 정신은 똑똑해.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있어. 라고 말하며 어즈버 호접이 이 향기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호접이 이 향기를 알면 애 끊일까 하노라. 자, 호접이 무슨 뜻이에요? 호접. 호접몽. 그렇지, 나비. 정확하게는 호랑나비라고 해야지만 뭐 그래요. 호랑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나비. 애는 뭐예요? 애가 뭘까? 야, 니들 애가 탄다라는 말은 쓰잖아. 그치? 애가 끊는다 말은 잘 안 쓰지만 있는 표현이야. 그럼 여기서 애가 뭘까요? 애가 뭐길래 타고 끊어지는 걸까? 뭐라고 생각해? 이거 모르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 혹시 생태탕이나 동태탕 좋아하는 사람 없음? 아무도 안 좋아하는구나. 그 찌개 전문점에 요즘 잘 없는데 생선탕 전문으로 하는 집에 가면 아저씨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볼 거야. 여기 애 좀 더 넣어달라. 애는 창자란 뜻이에요. 창자. 오케이? 그러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은 어떨까? 장난 아닙니다. 창자가 꼬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10도계 중에서 9 정도의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여러분들 인간이 느끼는 고통의 지수를 1부터 10까지 놓았을 때 최상급 고통이 화상 있는 건 알고 있지, 그치? 불에 타는 고통이 레벨 10이래요. 알고 있었어? 참고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거 이거 0.5 정도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고통의 레벨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놓았을 때 뭐 베이는 상처, 그쵸? 뭐 찍힘, 걷어차임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놨을 때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느끼는 게 불에 화상을 입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인데 참고로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느끼는 그 고통, 그치? 그게 9 정도래요. 9에서 10 사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참고로 저 애가 끊어지는 창자가 꼬이는 고통 있지? 그게 9 정도랍니다. 겁내 아프다는 뜻이겠지. 혹시 창자가 꼬여서 혹시 병원 가본 적 경험이 있는 사람 없는 거지?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동생이 그랬다고 들었어. 선생님이 어렸을 때 동생이 이 창자가 꼬여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뛰어가는데 장난이 아니야. 참고로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응급 시스템이 잘 돼 있지도 않았었거든. 그냥 어머니가 애 업고 뛰는 거야 그냥. 놀라셔가지고 선생님은 따라가고 일단 뭐라도 모르고 내 동생이 막 울고만 있고 뭐지 하면서 쫓아갔던 그런 장면이 있었대요. 선생님도 기억은 안 나. 아무튼 간에 아무튼 겁내 아프다 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애를 끊는다라고 하는 그 뭐가 애 탄다라는 그냥 말로 번역하면 되겠죠? 오케이. 고통과 아픔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맥락 분석해보자면 자, 매화가 혼자 고난을 겪지만 혼자 향기를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어. 그 모습을 만약에 나비가 본다면 너무 안타까워하지 않겠냐라는 거네. 그러면 이 나비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겠니? 나의 이 향기를 알아주는 존재여야 하니까 임금이죠. 독특하죠, 이것도 표현이? 됐죠? 그래서 호랑나비는 임금을 뜻하는 것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마지막 구절에서는 그쵸? 뭐랄까 자신의 어떤 충직한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그래서 아까 보기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이 단가 6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서가 복합적으로 드러난다. 당당하기도 했다가 안타깝기도 했다가 슬프기도 했다가 위로받기도 했다가 그렇죠? 그래서 수별로 정서 태도가 서로 다르니까 문제 내겠다면 이거 가지고 분명히 물고 늘어질 거야. 알겠지? 솔직히 근데 제비는 너무 노출됐고 하지만 기본기니까 알아두고 라고 맞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됐죠? 자, 단가 6장부터는 해석 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습 여러 번 하시고 자, 여기까지 해서 단가 6장의 해석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 뒤쪽에 우리 1번 문제에서 주의할 사항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제는 안 풀겠지만 역시 자, 1번 문제 같은 거 특히 연시조가 됐든 시조 한 편이 됐든 요즘 이거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 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단순히 그 작품에 그 정서가 있는지만 판단하면 문제를 풀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지금 질문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1장에는 뭐가 있고 3장과 4장에는 각각 뭐가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 이게 공부 좀 했다고 건방 떠는 애들한테 함정이 되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 내가 단가 6장 꽁똥똥똥 다 외워놨어. 나 다 외웠어.
단과 육장의 제비를 통해서 서로 대비적으로 비교하는 건 난 알고 있지.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앞에를 신경 쓰지 않고 그치? 선지만 보고 대립적 소재를 통한 전개. 오케이 있잖아 하고 넘어가면 그거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알겠지? 이거는 꼼꼼함의 레벨이야. 이건 실수하면 진짜 할 말 없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공부 좀 했다고 건방 떨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지? 이런 문제 조심해서 푸시고 반드시 그 근거가 여기 있는가를 뭐 해라? 눈으로 확인해라. 그게 중요한 거야. 그 단순한 작업이 오답을 방지해준다. 알겠죠? 눈으로 확인하기 잊지 마. 자, 1번 문제는 그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우활가부터 또 작품 이어가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고전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